자, 계속하죠. 이제 그 공부 재질에 들어갈 텐데, 우선 이 카바이드 공구를 많이 쓴다 그랬죠. 카바이드 공구는 다시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하고 카바이드를 코발트를 바인더로 쓰는 거죠. 바인더는 뭐 일종의 결합시켜주는 거니까, 묶어주는 거니까 접착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를 코발트 바인더로 결합한 시멘티드 카바이드가 있고, 또 티타늄 카바이드 또는 이제 티타늄 카보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을 니켈을 바인더로 써서 제조한 이제 서미트로 이제 다시 카바이드 공구를 시멘티드 카바이드하고 이제 서미트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서미트라는 거는 뭐 정확한 분류법은 아닌 것 같고, 공구 회사들이 이제 편의상 서미트라고 또 분류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알아두고, 여기에 이제 카바이드, 뭐 나이트라이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탄화물하고 질화물, 탄소하고 질소하고 결합된 걸 얘기하는 거죠. 금속이 탄소, 질소 등과 이제 결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절삭 공구에 사용되는 그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는 뭐 앞에서 그 온도 얘기했으니까 고온에서 합성이 되죠. 아주 고온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합성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계적 특성치가 좋게 되겠죠. 여기 밑에 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티타늄 카바이드 같으면은 그 용융점이 그 3100도, 3100도죠. 경도는 이제 비커스 경도로 3000, 뭐 바나듐 카바이드, 그 다음에 하프늄, 뭐 지르코늄, 누비듐, 크롬 카바이드 같으면은 얘는 녹는 점이 굉장히 낮죠. 낮으니까 얘는 이제 그 제일 좀 고온 특성은 나쁘게 되겠죠. 텅스텐 카바이드, 그 다음에 몰리브덴 카바이드, 탄탈륨 카바이드 이런 것들이 있죠. 탄탈륨 카바이드, 하프늄 카바이드 뭐 이런 것들은 고온에서 특성들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염계수죠. 염계수가 우리 보통 스틸이 지금 기가파스칼로 썼는데, 기가파스칼이면은 메가파스칼 하면 공 3개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스틸의 그 염계수는 기가파스칼로 쓰면은 210 정도죠. 210 기가파스칼 정도 나오는데, 스틸이 그거하고 대충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가장 리지드한 거는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티타늄 카바이드 이런 게 우수할 거고, 몰리브덴 카바이드는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 합성된다는 거, 고온 기계적 특성치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멘티드 카바이드의 경우에 이제 코발트를 바인더로 쓴다 그랬는데, 요 코발트가 몇 프로냐? 여기 지금 위에는 3%, 6%. 그러니까 기호가 이렇게 됐죠? 기호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티타늄 카바이드, 탄탈륨 카바이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쓴 재질이죠. 그랬을 때 뭐 경도, 다음에 이게 또 나왔네. 여기서 이제 이건 압축 강도고, 이건 뭐 연계수 얘기한 거죠. 연계수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트랜스버스 스트렝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별로 어려워할 건 없는데, 이거는 트랜스버스 스트렝스라는 거는 어떤 이 축방향에 이렇게 수직으로 하중 주는 거를, 하중 줬을 때 강도를 얘기한 거죠. 뭐 엄밀히 얘기하면 트랜스버스 스트렝스는 뭐 인장도 있고 압축도 있고 전단도 다 포함된 그런 강도죠. 그럼 이제 트랜스버스 스트렝스라고 별도로 또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는 이게 뭐 인장 하중하고 비슷한 경향을 띈다 하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압축 하중이 트랜스버스 스트렝스보다 굉장히 크죠. 전부. 이제 재질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이런 게 있죠.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여기 코발트가 그 성분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이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 그 특성치가 나빠지는 거죠. 코발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통 그 타프니스는 좋아지는데, 코발트 성분이 이제 크다는 얘기는 타프니스 보강을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내마모성이 어떻다. 백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백이 가장 좋은 거고, 상대적으로 어떻다 하는 거를 표시한 거죠. 다음에 여기 그레인 사이즈는 고운 분말이고 중간,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뭐 이렇게 한 거죠. 고운 분말은 거의 그 서브미크론 단위라 그러죠. 그러니까 1미크론 이하 분말을 이제 파인으로 아마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율도 중요하겠죠. 열 전도율도 그 공구 온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알아두죠. 이 표는 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카바이드, 뭐 서미트 이런 거는 가공 방법, 공작물 재질, 또 뭐 용도에 따라서 맞는 그레이드 사용해야 되겠죠. 타프니스가
보강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마모성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잘 써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그레이드 뿐만 아니고 그 공구를 그 코팅을 또 해서 쓰죠. 코팅을 이제 해서 쓰는데 코팅 종류는 요 CVD, PVD 이거는 케미칼 베이퍼고 이거는 이제 피지컬 베이퍼인데 이 공법 이름이죠. 이건 화학적인 거고 이건 이제 순수 물리적인 거니까 요 CVD의 경우는 화학적 반응이 포함되면은 카바이드 조직을 변형시키는 단점이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좀 두껍게 또 멀티레이어 코팅이 가능한 거고 PVD는 이제 굉장히 얇죠. 얇고 이제 멀티레이어 코팅이 이제 잘 안 된다 그러죠. 요새는 뭐 또 된다는 그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이상해서 이제 절삭공구 그 재질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했죠.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농도 조건에 이제 맞는 재질하고 그레이드 선택이죠. 여기 하기 전에 여기 볼까요? 그리고 요 앞에서 이만큼 이제 건너뛰었는데 뭐 이펙티브 스트레스까지는 했고 이제 브리틀 머테리얼 이제 그 페일리어에 대한 기준인데 그냥 참고만 하죠. 소성 변형에 의해서 온도 증가될 때 이제 소식을 뭐 어떤 걸 쓰느냐. 여기서 카이는 테일러 퀸이 계수라고 하는데 일종의 효율이죠. 보통 0.95에서 0.95 정도 쓰는데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요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주로 2차원에서 많이 쓰는 우리 재료역학에서 배운 거죠. 이제 요거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정리해 놓은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냥 넣어놨으니까 참고만 하죠. 여기 이제 절삭공구 재질을 뭐 정리를 해서 보면 절삭공구 재질은 먼저 강해야죠.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내마모성 프랭크웨어는 내마모성이죠. 프랭크웨어는 이건 뭐 조금 있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그러니까 연계수가 굉장히 커야 되고 내마모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계수하고 여기 내마모성을 보면 되겠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프니스는 그 충격하중 인장하중 받을 때는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죠. 공구 끝이 이렇게 푹푹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 재질하고 비친화적이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공작물 재질하고 공구 재질하고는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돼야지 뭐 산화가 된다거나 뭐라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안정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열적으로도 이제 서멀 패티그 같은 게 있으니까 온도가 이제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서멀 패티그가 일어나죠. 이건 조금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열적으로 이제 저항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카바이드는 코발트 바인더 썼다. 텅스텐에서 이제 그레인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하다. 서미트는 니켈 바인더로 티타늄 카바이드,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티타늄 카보나이트라이드 이런 걸 묶은 거죠. 세라믹은 주로 Al2O3 알루미나라고 불려요. 하고 Si3N4 이런 거를 또 사용한 거고, PCD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결정이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결정으로 일정한 결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거죠. 폴리크리스탈라인 다이아몬드고, CBN은 큐빅 보론 나이트라이드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강한데 이제 고온 특성도 뭐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더 브리틀하겠죠. 정도 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코팅 때문에 이제 이걸 본 건데, CVD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학적으로 데포지션 시킨 거죠. 공구에 이제 이렇게 코팅을 더 씌운 건데, 온도가 이제 700에서 1050도씨에서 화학 반응이 생기는 거고, 얘는 내마모성 이제 주로 목적이, 그 다음에 카바이드에 이제 코팅이 아주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화학 반응을 했으니까 이제 카바이드 조직이 이제 변형되는 게 좀 문제고, 코팅은 뭐 티타늄 카바이드 코팅, 그 다음에 알루미나 코팅. 알루미나는 얘는 주로 티타늄 카바이드는 내마모성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알루미나는 이제 산화된 코팅이니까 주로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안전막을 씌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열도 잘 전달을 안 시키니까 열 전도율이 낮다는 얘기는 열을 잘 전달 안 시키니까 열적으로 저항성이 좋아지겠죠. 서멀 패티그 정도, 패티그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내마모성, 그 다음에 마모된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최근 공법으로는 이제 요게 맨 밑에가 사실은 최근인데, 이제 티타늄 카보나이트라이드 코팅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티타늄 카바이드, 그 다음에 알루미나,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있는데, 모던 티타늄 카보나이트라이드 코팅 주로 이제 내마모성이죠. 이게 이제 좀 더 최신 공법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얘네들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멀티레이어로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죠.
CVD 같으면 코팅을 여러 층으로 두껍게 할 수가 있죠. 얘는 CVD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주로 그 황삭 공구 같은 데서 주로 쓰는 거죠. 정삭 공구에는 주로 코팅층이 굉장히 얇죠. 코팅층이 얇은 PVD를 주로 쓰고, 황삭 공구에서 이렇게 멀티레이어로 이렇게 많이 쓰죠. CVD는 또 이 코팅이 이제 샤프하게 안 되니까 그 공구날이 이제 많이 샤프한 상태가 훼손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코팅은 항상 그렇죠. 코팅이 돼 있으면은 이 샤프한 엣지가 이렇게 꼭 마치 그냥 알이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코팅이 두꺼운 게 장점도 있지만, 코팅이 두꺼우면 이제 날이 좀 둔해지는 거죠. 샤프한 데서 알이 생긴다 그러죠. 주로 이제 황삭 공구처럼 칩을 이제 두껍게 깎아낼 때에는 CVD 코팅을 쓸 수 있는 거죠. CVD는 이제 저온이죠. CVD보다 400에서 600도씨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질소등과 결합한 금속 층기를 사용하는 거고, 주로 네마모성, 그 다음에 타프니스, 그 다음에 콤브 크랙 레지스턴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V도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코팅이 있고, 티타늄 카보나이트라이드 코팅이 있고, 얘네 둘은 다 그 네마모성이죠. 네마모성. 그 다음에 TIAL, 요거는 그 네마모성하고 산화 방지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화학적으로 보호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레이터 웨어는 그 화학적인 거니까 이제 화학적으로 보호막을 해주면은 그 크레이터 웨어는 저항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도 최근에는 그 이런 성분들을 이렇게 아주 뭐 나노미터 수준에서 얇은 층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조합해서 코팅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정도가 아마 최근인 것 같아요. 최근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알아두죠. 그 다음에 이제 절삭공구 마모 유형. 마모 유형은 뭐 우리가 이제 원인부터 알아보면 고하중 고온 상태, 그렇죠? 먼저 온도는 이제 칩하고 칩의 대부분 이제 발생하는 온도가 한 80%는 떨어져 나가지만,
이 공구 선단은 이제 한 1000도 이상까지 상승한다고 하죠. 이건 뭐, 여기 있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온도에 관한 거고, 고온이죠. 이걸 생각하면 될 거고, 또 밀링 가공은 절삭기구가 불연속이죠. 선반은 계속해서 이제 칩이 쭉 연결이 되는데, 밀링 가공은 이제 절삭기구가 불연속이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충격 하중을 받게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고온이면은 암만 해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충격 하중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고온이니까 화학 반응도 잘 안 생겨야 되고, 그러고 또 이제 거꾸로 충격 하중하고 이 소성 변형하고는 좀 상당히 좀 충격 하중이 좋으면 소성 변형이 잘 일어나고, 소성 변형이 안 일어나면 충격 하중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아두기로 하고, 뭐 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열하중이 계속 이제 가열됐다 식었다 가열됐다 식었다 하면 그 서멀 스트레스에 의해서 서멀 패티그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쿨런트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뭐 에어를 불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요 정도 이제 공구에 공구 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을 하고 한번 어떤 마모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크레이터 웨어는 지금 요거죠, 요거. 요런 식으로. 이거는 화학 반응이죠. 크레이터 웨어 현상이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이니까 여기 뭐 공구 재질, 코팅 재질을 비친화적 재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랭크웨어 같은데, 여기 이제 크레이터 웨어 방지하는 코팅은 항상 뭐 산화된 코팅이죠.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항상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Al2O3 PVD 옥사이드 이 정도 하면 되고, 프랭크웨어는 여기죠, 여기. 지금 요게 요 위에가 레이크 베이스고 요 밑에가 이제 프랭크 페이스죠. 여기가 이제 마모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프랭크웨어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요것만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잘 그 조건이고 뭐고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마모, 정상적인 마모 형태인데,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죠. 어차피 왜 피할 수 없냐 하면은 여기 뭐 이제 금형광뿐만 아니고 이제 공작물에 카바이드 형성하는 원소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네마모성 그 코팅은 주로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티타늄 카보나이트라이드 이런 뭐 코팅 하면은 그 내마모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 정도. 주로 이제 그 앞에서 강의 요약에서 나온 거하고 같죠.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이제 노칭은 얘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주로 공작물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내열강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온으로 이제 올라가는 재질에서 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절삭할 때 고온이 잘 생기는 재질이죠. 요것들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레스면은 뭐 고온으로 잘 안 올라가죠. 오히려 절삭성이 좋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주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타프니스가 좀 큰 재질을 쓴다든지, 공구 날 끝에 챔퍼링, 여기서 얘기하는 챔퍼링은 이제 공구가 이렇게 레이크 앵글이 있으면은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 레이크 앵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챔퍼링을 줘갖고, 그래서 이제 공구 형상을 보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빌터 배지는 요거죠. 이거는 뭐 공구가 마모된 건 아니고 공작물 일부가 이제 공구 표면에 융착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덕타일한 공작물하고 낮은 절삭 속도, 그래서 이때는 그 절삭 속도를 올리고 이제 오돌도돌하면 이런 게 잘 생기니까, 카바이드 같으면은 이제 입자 그레인 사이즈를 파인 그레이드 쓴다든지, 그 다음에 공구 표면 조도를 이제 좋게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죠.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절삭 속도를 그냥 빨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방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 이제 서멀 패티그는 이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데, 아까 이 탄탈륨 카바이드는 굉장히 고온에서 합성된 거죠.
여기가 3800도니까 뭐 하프닝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온에서 됐으니까 고온 특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에 텅스텐 카바이드에 탄탈륨 카바이드를 섞어서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쿨란트 안 쓰는 경우, 요새는 그 쿨란트 안 쓰는 그레이드가 많죠. 이거는 이제 항상 공구 업체에서 쿨란트 사용 안 하는 그레이드는 다 표시를 해주는데,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성 변형하고 엣지 치핑은 사실 서로 이제 상대적인 얘기인데, 고온에서 공구경도 저하니까 뭐 공구 그레이드를 좀 더 경도가 높은 거 쪽으로 가거나, 코팅을 이제 좀 두껍게 하거나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엣지 치핑은 뭐 충격 하중이죠. 충격 하중은 뭐 아까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서 타프니스가 보강된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 코발트가 풍부한 공법 뭐 이렇게 해갖고 된 거죠. 타프니스가 보강된 그레이드를 사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삭 조건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정도 하고, 그 정도 이제 이 정도로 절삭 공구 재질, 마모에 대해서 마치죠. 다음번에는 가공 정밀도 얘기하기로 하죠.